안녕하십니까. 수석 타임을 진행하는 자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출 및 작품 감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입니다. 연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올라와 있는 것을 두루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작품의 연출을 연극과 접목시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연극에서는 배우, 관객, 무대를 3요소로 보는데 수석으로 본다면 돌이 배우이며 부대물이 무대, 관객은 돌을 감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수석이 예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사견은 수석보다 수석을 연출시켜 감상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부대물을 활용하여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작 활동으로 본다면 공간 예술의 한 분야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술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수반이나 좌대는 수석을 창작품으로 만드는 자리라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간 예술의 한 분야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석 활동은 예술로서 문화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문화관광부서로부터 전시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대물을 활용한 연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대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품을 연출시켜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병행해서 수반석과 병행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대석에 있어서는 그 작품의 상징성을 포인트로 하여 좌대 받침이라는 틀에 꿰어 맞추는 것인데, 수석이 주인공이라면 받침이 주인공을 보조하거나 지원 역할을 하기에 받침과 수석이 앙상블을 이룰 때 예술성을 승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은 부대물이자 무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좌대목 소재로는 익히 보셔왔지만 건조시 트임, 갈라짐, 변형이 잘 생기지 않는 소재라면 무난할 것입니다. 연출 용도로 보면 평자대, 거울자대, 초가모습, 향로 모습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연출 좌대가 있답니다. 이어서 수반 연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연출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엔 연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수한 모래만 사용하는 이번 작품의 모습처럼 모래 연출이 있으며, 두 번째, 물과 모래를 함께 사용하는 물수반 연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알수반 연출이라고 하는 물이나 모래가 없이 수반만 이용하는 연출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연출인데 모래의 수반 내에 모래의 일부만 사용하는 연출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돌 확과 석판을 이용한 연출입니다. 돌 위에 작품을 올려놓고 감상케 하는 연출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판 연출입니다. 나무판 위에 작품을 올려놓고 감상케 하는
연출법입니다. 물론 화대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수반 아래다가 깔고 연출하는 화대 연출 유형도 있습니다. 7번, 7번째 복합 연출인데 작품 위에 미니어처를 올려놓고 연출시키기도 하는데 미니어처는 등대나 강태공의 낚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연출로 무대의 장치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반이나 석반 또는 지판, 화대를 이용한 부대물은 달리 보면 조연물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형 연출이라고 하는 메인석인 서명석을 가운데 배치시키고 주변에 부된 석을 연출시켜 여러 무리의 섬, 즉 군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연출법도 있답니다. 그럼 이어서 작품 감상에 따른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한강에서 출석된, 전 출석이라는 용어를 그 산지에서 돌이 나왔다 하여 그래서 출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채취, 뭐 수치라는 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돌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출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은 산지는 남한강입니다. 석질은 이질석입니다. 겉모습에서 보이는 그 옥석류 계열의 석질과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안쪽에 드리워진 부분이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석회석이 들어간 이질석이기 때문에 변화라든가 보시겠지만은 담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형태로 본다면은 담수 형석이라 보시면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모습에서 보시다시피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단의 변화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석회석이 이 작품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은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은 골석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서명이 아니라 담수형 옥석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한강에서 취석이 된 청석입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주봉인 가까운 근산 형태의 봉우리를 볼 수 있으며 뒷부분에 이 부봉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의 또 산봉우리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의 모습은 원산의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석이 모함 전체의 모습으로 봐서 산경석, 산형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함의 구도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붙어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과 떨어져 있고 이 부분도 바닥과 절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 모습 자체까지 요게 바닥에서 직벽을 이루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완전히 모래색에 묻혀가지고 연출을 시킨다면은 상경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금 연출 상태로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형태로 봐서 산경석, 산형석으로 보시면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얇다 보니까 안정감이 좀 부족합니다, 두께가. 근데 그런 단점이 있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작품에 있어서 연출시켰을 때 그 작품의 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셔야지만은 배울 수 있는 기회, 터득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마련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자꾸 단점을 갖다가 말씀드린 이유고, 때로는 조금 좀 잘 보일 수 있다면은 장점도 간간히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근산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산형에 있어서는 근산형은 멋의 이미지로 느끼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원산석은 있어도 근산석은 수석 용어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근산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상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가까운 곳에서 감상을 하게 되면은 원산의 모습을 멋들어지게 감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지금 소품 한 14, 5cm 정도 되는 소품인데 한 1m 정도의 거리를 이격시켜서 감상하시면은 산형석은 아니지만 산의 흐름도, 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석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시원한 평원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평원석으로 보시면은 형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산지는 남한강이며 석질로는 먹색을 자아낸 띤 먹석질입니다. 이 작품이 이 전체적인 모습에서 한 50%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딱 보시기에 무엇이 제일 거슬리는가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제일 거슬림을 받는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면이 되지 않고 둥그스럽게 설류를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아랫부분도 또 사면이 돼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 부분도 좀 붙어주고, 그렇게 됐더라면은 한번 8, 90%의 평원 모습의 형태로 감상하는데 거부감 없이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더 있다면은 평원이 물론 고보다 평이 좀 넓다고는 하지만은 고의 한 2분의 1 정도 더 넓었다고 하면은 더욱더 멋진 평원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만족도로 봐서는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 4, 5번 정도 분량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 좀 보강해야 할 점, 이런 것을 좀 더 새롭게 선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탐행 현장에 진출하여 산지의 모습과
탐석 모습을, 생생한 모습을 담아와서 다시 한번 탐석 기행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출 및 작품 감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상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